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이도화입니다. 오늘은 기다인 김수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날, 국내 증시가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악재들이 무색해질 만큼 오늘 시장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냈는데요. 전날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에 성공한 미증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장 초반부터 유례없는 강력한 훈풍이 전해졌습니다. 이 온기는 우리 시장으로 곧바로 이어졌는데요.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외국인과 기관이 거센 폭풍 매수세로 돌아섰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만큼 시장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독했던 공포감이 단 하루 만에 환희로 바뀐 오늘, 과연 이 반등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의 속사정을 경제예스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와 오늘의 시장의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을 동시에 흔들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동 지역의 긴장 구조로 다시 요동치고 있는 국제 유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다시 격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다시 크게 솟구쳤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7.9% 급등하며 배럴당 90.7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역시 6.6% 오른 배럴당 84.46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유가 급반등의 배경에는 다시 불붙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중단되며 유가는 안정세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요르단에 주둔한 미 공군기지와 중앙지휘소를 향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선제 타격을 감행했고, 이에 미군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합동으로 이라크 내친이란 무장 세력 기지를 보복 타격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향해 우리는 두들겨 팰 것이라며 강도 높은 응징을 강력히 예고하면서 지정학적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이 완화와 격화를 반복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브렌트유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브렌트유 가격이 단기적으로 배럴당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넓은 밴드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으로부터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발사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스페이스X는 오는 2027년까지 공중물체를 탐지하고 표적화하는 미 국방부 위성을 팰컨 9 로켓에 탑재해 총 18차례 쏘아 올리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 조달 방식의 변화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대규모 방산이나 우주 분야 조달은 요구사항 확정부터 업체 성정, 최종 계약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요구사항 식별부터 체결까지 단 2달 만에 초고속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 우주군이 민간 부문의 우수한 우주선과 로켓 발사 서비스를 신속하게 흡수하기 위해 조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결과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1,8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이른바 골든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이스X는 올해에만 70억 달러 상당의 국방부 계약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5월 65억 달러 규모의 위성 네트워크 구축 계약에 이어 이번 발사 임무까지 수주하면서 스페이스X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우주방위 산업의 대체 불가한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최신 물가지표 소식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6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가격 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인 5월과 비교하면 오히려 0.1% 하락한 수치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PCE 가격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다운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하거나 소폭 밑도는 안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PCE 물가지수는 미 이란 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으로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나타났던 유가 하락분이 이번 6월 지표에 반영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PCE 가격지수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2%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핵심 지표입니다. 물가가 점진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인 점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동 지역의 분쟁 재점화로 국제 유가가 다시 8% 가까이 폭등하고 있어 향후 유가 급등이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중동 정세가 국제 유가를 흔들고 이것이 다시 글로벌 물가와 금융시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쇄작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해진 시장 상황 속에서 관련 이슈들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유가를 흔들고 누그러지던 물가 지표에 다시 긴장감을 불어넣는 등 글로벌 경제가 그야말로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주안보 경쟁부터 물가 향방까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더욱 다각도로 흐름을 살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김수연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따라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은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 동결 결정과 중동 정세에 따른 금융 외환 시장 동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가 AI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중동 정세 불안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주요국의 통화 정책과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 흐름 등 대외 여건을 계속 주시하면서 국내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가할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경제자금 순환마저 흔들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IMF가 공개한 고령화하는 아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어 금융산업이 체질을 바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령층이 늘어나면 위험자산이나 신규 대출은 줄이고 안전한 예금을 선호하게 되면서 은행의 핵심 기능인 자금 중개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IMF는 한국은행권의 예대율이 2023년 96% 수준에서 2050년에는 23%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대율은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떨어진다는 건 은행에 돈만 쌓이고 정작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업이나 가게로 자금이 흘러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출 창구가 좁아질 경우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연금이나 자산관리 등 비이자 사업을 강화하고 주식과 채권 같은 자본시장을 통한 대체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경제에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 기술을 미래 핵심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미래경제도시분과는 고려대 안암병원 스포츠의학센터를 찾아 서울형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돌봄 로봇과 AI 기술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 로봇 돌봄 서비스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신성장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돌봄 로봇 분야 R&D 실증 사업에 64억 원 이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병원과 복지시설 등 공공 테스트베드를 거쳐
민간 시장으로 기술을 적극 확산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기술 개발부터 공공 판로 개척까지 막힘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미래 경제의 효자 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AI와 로봇 같은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단단한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7월 31일 마감 시황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 투자 수익성 우려가 완화되고 글로벌 반도체주의 디레버리징 종료 기대가 확산되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001.89포인트 오른 6,595.45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의 18%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대의 장중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74.98포인트 오른 719.76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외국인이 7조 1,820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조 1,783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8조 2,54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최근 급락 과정에서 발생한 반대 매매 물량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세, 개인은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62억 원, 1,693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68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6.81% 오른 26만 2,500원, SK하이닉스는 29.95% 상승한 171만 8천원에 거래됐는데요. 삼성전자 후 SK스퀘어, 삼성전기 등도 20%대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RTO제는 10.38% 오른 30만 8,500원, 에코프로는 12.04% 오른 7만 9,1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견조한 AI 투자와 실적 발표가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주 급락을 유발했던 레버리지 펀드의 강제 매도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됐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급락 과정에서 물린 투자자들의 대기 매물이 여전히 적지 않은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반도체 업황과 외국인 수급 흐름이 국내 증시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과연 월요일장도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증시가 역대급 반등에 성공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주의해야겠지만 빅테크의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다인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특징주 두산입니다. 장중 한때 117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두산의 주가를 띄우고 있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단연 SK 실트론 인수 기대감입니다. 현재 시장은 SK가 이사회를 열고
보유 지분과 TRS 계약 지분을 합친 SK 실트론 지분 70.6%의 매각 여부를 논의한다는 소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이미 SK 실트론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가격과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는 시너지입니다. 두산이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SK 실트론을 품게 되면 기존 전자사업 부문의 사업에 더해 반도체 핵심 소재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장하게 됩니다. 과거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두산 테스나를 인수하며 후 공정 영역을 넓혔던 두산이 이번 인수를 통해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동력은 튼튼한 체력을 증명한 2분기 호실적입니다. 두산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8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체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2,121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1등 공식은 전자비지 부문이었습니다. 전자비지 매출액만 6,76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려 42% 급증한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증권가의 분석도 긍정적입니다. BNK 투자증권은 데이터 센터 서버용 AI 가속기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용 제품의 수요가 굳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고마진 제품의 비중이 늘고 신규 설비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면 수익성 개선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반도체 소재 중심의 체질 개선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두산. 아직 이사회 의결과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은 만큼 앞으로의 협상 진행 사항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차트 흐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가는 100만 원으로 출발해 개인이 사자에 나서면서 장중 117만 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종가는 전일 대비 29.28% 상승한 117만 원으로 고점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두산이었습니다. 네, 두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반도체주 강세 흐름 속에서 장 초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는 오전 기준 전거래일 대비 약 30% 가까이 오르며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급등은 미국발 AI 훈풍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더해 최태현 SK그룹 회장의 SK하이닉스 주식 장내 매수 소식에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회장은 최근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를 직접 매수했는데요. 그간 지주사인 SK와 그 자회사인 SK스퀘어를 통해 간접 지배해왔던 최 회장이 직접 주식 보유에 나서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발 악재 해소도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통해 클라우드 및 AI 산업 호조가 확인되면서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등했고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열풍과 그룹 오너의 직접 매수라는 보기 드문 쌍끌이 호재를 맞이한 SK스퀘어. 반도체 섹터의 강한 반등 속에서 상승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수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특징주,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이자 국내 대표 바이오 플랫폼 기업인 알테오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장중 내내 강력한 매수세를 동반한 끝에 바이오 섹터 전반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시장이 이토록 뜨겁게 반응한 배경은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피하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알트비포의 글로벌 산업화 기대감이 강력한 실적 개선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글로벌 빅파마, 미국 머크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 제형 임상 3상이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조 단위의 대규모 라이선스 마일스톤과 지속적인 로열티 유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의 제형 변경 흐름입니다.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한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들의 제형 전환 경쟁 속에서 최대 수혜를 누릴 거란 분석과 함께
최근 추진 중인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강력한 수급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제는 전거래일보다 높은 29만 5천 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28만 3천 원까지 살짝 밀리기도 했으나 대규모 실적 모멘텀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단숨에 유입됐습니다. 이후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장중 내내 밀리지 않는 탄탄한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결국 전거래일 대비 10.38% 상승한 30만 8,5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가웠던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려간 종목보다 올라선 종목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하한가는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일부 종목들은 투자자들의 매수 열기를 그대로 반영하며 상한가에 올라섰는데요. 특히 시장의 중심에는 역시 AI와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상한가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첫 직접 매수 소식과 AI 반도체 성장 기대감이 맞물리며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장내 매수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AI 반도체 핵심 사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했고 HBM을 중심으로 한 SK하이닉스의 성장성에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빅테크들의 호실적으로 AI 투자 확대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는데요. SK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한 SK스퀘어 역시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호재가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는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171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AI 서버 시장 확대에 따른 고성능 부품 수요 증가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AI 서버용 MLCC와 FCBGA 시장 성장성이 부각됐는데요. 삼성전기는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와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반도체 고성능화에 따른 FCBGA 수요 증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AI 중심의 수요 확대와 가동률 개선에 힘입어 하반기 실적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호재가 이어지며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해 114만 2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AI라는 큰 흐름이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을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핵심주부터 부품, 장비주까지 매수세가 번지며 관련주들이 일제히 주목받았는데요. 이제 시장은 기대를 넘어 실적으로 답하는 기업을 가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게 핵심만 정리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좀처럼 반등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왜 유독 약세를 보였고 또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유안타증권의 5,000피 복귀에도 코스닥을 다시 봐야 할 이유입니다. 유안타증권은 코스닥 부진의 원인을 기업 실적보다 수급에서 찾았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로 몰렸고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이러한 쏠림 현상을 더욱 극대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를 대규모 순매수한 반면 코스닥에서는 순매도를 이어갔고 거래 대금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즉 코스닥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급격히 악화됐다기보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영향이 더 컸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코스닥을 다시 주목해야 할까요? 유안타증권은 가장 먼저 수급이 흔들렸던 요인이 약해질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7월 말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전처럼 대형주의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이 점차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도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와 국민 성장펀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수급 환경 역시 이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코스닥의 낙폭이 실적보다 과도했다는 점입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업종은 악재가 이어지며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코스피 대형주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더라도 상승 탄력이 점차 둔화된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소형 성장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즉 코스피가 하락해야만 코스닥이 오르는 것이 아닌 대형주에 집중됐던 자금이 분산되는 것만으로도 코스닥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안타증권은 당장 코스닥이 강세작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코스닥을 눌러왔던 핵심 요인인 수급 부담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낙폭이 컸던 성장주를 중심으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인데요. 결국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코스닥은 실적보다 수급 때문에 더 많이 하락했고 그 수급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다시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반기 코스닥이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다인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면서 어제는 공포영화, 오늘은 히어로 영화였습니다. 네, 그러면 수현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을 보니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란 노래가 절로 생각났는데요. 뜨거운 여름날 이열치열로 빨간 맛 들으시면서 즐겁고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터진 반등의 불꽃. 다음 주에는 이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시작될 새로운 달에는 한층 더 튼튼하고 건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지치신 마음 잘 충전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 희망찬 소식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